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리즈TV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매우 증가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 모든 유형에서 미디어 사용이 늘었고, 특히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코로나 이전 2.5시간에서 코로나 이후 3.5시간으로 평균 1시간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현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육체적으로는 운동 부족, 체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고요. 정신적으로는 고립감, 우울증, 집중력 저하로 인한 업무 및 학업 능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현명하고 건강하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다 함께 살펴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뉴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흔히 페이크 뉴스라고도 불리는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가짜 뉴스 구분하는 방법 첫째, 출처 밝히기. 이 기사를 예로 살펴보면 기사의 출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향신문사의 과학환경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문 읽어보기. 제목은 관심사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일 수 있는 만큼 제목이 아닌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어떤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얼마만큼 어떻게 높이는지 추론이 아닌 내용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평소 지니고 있던 선입견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셋째, 작성자 확인하기. 보통 기사의 상단 또는 하단 부분을 보면 기사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보통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의 경우 상단 부분을 보면 김기범 기자라고 나와 있죠. 이 작성자를 클릭하면 메일 및 SNS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어떠한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 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거 확인하기.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근거 있는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검색하여 다른 뉴스들도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짜 확인하기. 기사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입력과 수정의를 통해 지금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오래된 뉴스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가짜뉴스 판별법을 익혀 미디어 속 수많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습득하여 봅시다. 미디어와 전자기기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해보자. 잠시 미디어와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과 해독의 결합어인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최근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하고 있기도 한데요.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속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 첫째,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규칙적인 휴식시간 가지기. 이런 전자기기들을 과감히 꺼버리고 휴식시간을 정하여 그동안에는 다른 활동들 또는 지금 나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으로 시작하여 차츰 그 시간대를 늘려나가 나중에는 일주일 중 하루를 전자기기 없이 생활하여 보는 것도 좋은 실천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활동 계획하기. 막상 매일 1시간씩 전자기기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막상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이 없으면 다시 스마트폰이나 PC에 손이 갈 수 있는데요. 책을 읽거나 주위 풍경을 보며 산책하기, 친구를 만나 온전히 대화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오프라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활동들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요일별로 다르게 계획해본다면 더 질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 앱 도움받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해주는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받고 일정 시간대에 특정 어플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를 잠궈두거나 모든 서비스를 잠궈두되 잠그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 등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천천히 디지털 디톡스를 점차 실천해보며 미디어와 전자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여 봅시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디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